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재걸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와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의 치료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항암제로 지난 100년간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항암제의 문제는 정상세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죽인다는 것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화를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2000년대 개발된 표적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 치료의 치명적 부작용은 줄였고 치료 효과는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적 항암제의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3세대 면역항암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항암제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암에 사용되는 면역치료제는 그림처럼 현재 4가지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방식은 생체 내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과잉 면역 상태인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겐 위험하고 암세포만 특정해서 치료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수백 배 증식하여 넣어주거나 유전자 조작하여 넣어주는 세포 이식 방식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단순히 면역세포를 증식해서 사이토카인 처리하여 투여하는 방식은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반면 면역세포인 T세포의 유전자를 암세포에만 반응하도록 조작하여서 넣어준 방식이 일부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기 혈액암을 50% 완전 관해시키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카티 면역 치료제가 유전자 조작 방식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 방식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암세포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표면 수용체에서 붙어서 면역작용을 방해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의 원리는 암세포의 이런 방해작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가 투여되면 암세포의 방해 없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해서 공격하고 그 결과로 암세포가 줄어듭니다. 항암 백신은 암세포에만 있는 특이 항원을 환자의 몸에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특이 항원을 인식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한 변별력이 정확해져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기존에 개발되었던 항암 백신은 효과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정상 세포에도 있는 항원을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mRNA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던 모더나가 같은 방식으로 항암 백신을 만들어서 임상실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의 항암제와 병행 사용해서 암 재발률을 낮추는데 일부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는 암세포의 표면 수용체를 보고 암으로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암세포에는 수많은 표면 수용체가 있습니다. 암 종류별로 혹은 환자마다 표면 수용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면역항암제는 모두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면역세포에게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T세포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T세포의 표면에 있는 억제 수용체를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T세포를 무력화시키거나 자신의 표면 수용체를 위장해서 암세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암세포의 다양한 회피 방법을 모두 피하거나 봉쇄시켜서 T세포가 암세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면역항암제는 우리 몸 안에 본래 붙어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공격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한계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첫째 한계는 낮은 반응률입니다. 면역항암제가 아직 암세포를 정확히 타겟팅하는 인지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약 10%에서만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형암의 반응률은 불과 5% 미만입니다. 반응률이 너무너무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치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치료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4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한 경우부터 암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격파하는 개인 살상 방식이다 보니 암 사이즈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줄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 면역항암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치료 후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싼 가격입니다. 면역항암제는 보험 구매가 되어도 1회 치료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2년가량 꾸준히 치료받으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보험급여가 되지 않을 땐 4억에서 6억 원대였습니다. 최근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항암 백신형은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효과의 지속시간 때문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평균 암 사이즈 축소 및 유지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며 얻은 치료 효과치곤 그 지속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암제는 일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1년 이상 암의 성장을 멈추거나 사이즈가 줄고 생존 기간을 2년 이상 늘려주는 경우가 상당하다 합니다. 표적 항암 치료의 암 사이즈 축소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하지만 곧 내성이 생기면서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면역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효과가 끝날 때 즈음에서야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면역 항암 치료를 하시려는 분들은 최소 6개월가량 치료해 보시고 항암 치료 효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